이번 특종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싶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들도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상대를 향한 불타는 복수심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해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복수를 위해 저지른 범죄 역시 말 그대로 범죄인 거죠. 섣부른 판단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저지른 광란의 복수살인극. 지난해 10월 21일 아르헨티나 북서부 산 미겔 데 쿠투만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잠깐만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누워 있는 겁니까? 뭐야? 아니 지금 옷이 뭐 다 벗겨진 채로 지금 뭐 눌려 있는 것 같은데? 너 발로 툭툭 차는데요? 집단 폭행 뭐 이런 사건인가요? 그러게. 자, 이 집단 구타를 당해 쓰러진 남성은 강도 미수 사건으로 복역하다가 얼마 전 석방된 25살 남성 과이마스였습니다. 그를 폭행한 사람들은 같은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이었고요. 근데 뭐 형량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나요? 왜 그렇다고 해도 저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뭔가 원한을 샀었나? 그러게. 이 주민들이 과이마스를 집단 폭행한 이유는 나흘 전에 발생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이 마을에서 9살 소녀 아비가일이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발견 당시 아비가일이 입고 있던 옷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사라지기 전에 과이마스랑 같이 있었대. 과이마스 그 자식 마약에 찌들어 살더니 그 어린애를 죽인 거야? 가만히 뒀다간 우리 딸한테도 몹쓸 짓을 할지 몰라. 절대로 용서 못해. 과이마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마을 주민들은 대분노. 그를 찾아가 집단 구타한 것뿐 아니라요. 흉기로 찌르고 그의 옷을 모두 벗겨 산채로 불에 태우려고 한 겁니다. 어허. 그렇게 과이마스를 응징하는 데 참여한 사람은 무려 500여 명. 어허. 그리고 수많은 주민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과이마스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니 뭐 원망스러운 마음은 알겠지만은 아직 뭐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범인이라는- 밝혀져도 저러면 안 되죠, 사실. 예.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야지. 격분해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죽였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경찰 조사 결과 과이마스가 소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밝혀졌지만요. 정말? 하지만 법의 심판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과이마스는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또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깨닫지 못했고요. 피해자와 유족들은 그에게 사과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의 목숨을 앗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다. 잔혹한 범죄자를 살해한 마을 주민들. 과연 범인이 죽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만족할까요? 모모모가 되고 싶었던 범죄자. 과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제이슨 버드로우. 그런데 지난 2월 그가 교도소에서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르며 교정당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죄지어서 들어간 교도소에서 또 살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가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 재소자 로저 키베. 두 사람은 평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왜 근데? 모든 건 7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인자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랬습니다. 제이슨이 살해한 로저 키베는 7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연쇄살인마. 심지어 미성년자들까지 처참하게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로요. 정말. 1991년 체포된 뒤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이슨은 교도소에서 로저에 관한 다큐를 시청한 뒤 그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 마치 자신이 히어로가 된 마냥 그를 처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게 됐고요. 약 3개월 동안 로저와 같은 방에 수감되길 바라며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은 방에 수감되자 제이슨은 과거 로저의 살인 수법대로 그를 목 졸라 살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둠의 예술이라며 정당화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도 저건 살인으로 처단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자기도 뭐 경제를 짓고 들어가지고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약간 영웅심리에 빠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와. 한편 연쇄살인마를 죽인 또 다른 살인마 제이슨의 범행이 알려지자
당신은 영화 속 히어로가 아니다. 우쭐대지 마라. 라며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요. 잘못된 정의를 실현하려 한 제이슨은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사형이나 추가 처벌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뭐 사이다다 통쾌하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은 큰 논란이 옵니다, 사회에. 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죠. 이것이 된 지독한 스토커. 2011년 7월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C 신문사는요. 고교 동창생인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은 제러드 라모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아니,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인데 네. 고작 90일이에요? 근데 스토킹이 90일이 적다면 적은데 스토킹 자체가 범죄로 인정을 받아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또 그렇게 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스토킹했나를 사실 90일이라는 처벌만 봐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모스는 자신의 이야기가 보도되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제 소문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다고. 그놈들 절대 가만 안 둬. 자, 이듬해 C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법원은 라모스가 해당 보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그의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라모스는 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반성은커녕 수년간 SNS에 C 신문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 그리고 일부 직원에겐 SNS로 위협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간이 흘러 2018년 6월 라모스는 C 신문사를 방문했는데요. 아, 불안하다. 언론사 찾아왔대요. 이게 그냥 간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데 C 신문사를 찾은 라모스의 손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들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샷건. 총! 그는 C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샷건을 들고 신문사로 침입. 죄 없는 직원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자, 총격 사건 발생 1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 테러범 라모스를 체포했지만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원 5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문제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라모스가 일으킨 끔찍한 테러에 대해 책상 밑에 숨어 범인이 사람들을 쏴 죽이고 총을 장전하는 걸 듣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죄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어리석은 한 남자의 광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테러범을 향한 단죄뿐입니다. (2018년 9월) 호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딸기? 저 근데 가운데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자, 그렇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된 딸기 속에 꽂혀 있던 것은 바로 바늘. 야. 호주 퀸즐랜드의 한 남성이 딸기를 먹은 뒤 극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을 찾았다가요. 아유. 병원에서 바늘을 삼킨 것 같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요. SNS를 통해 이 사건을 공개하며 끔찍한 딸기 바늘 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저 몰래 꽂아놓은 거야? 왜 저런 짓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등 호주 전국 각지의 마트에서 바늘이 꽂힌 딸기가 잇따라 발견된 건데요. 미쳤다, 미쳤어. 진짜 무섭네. 이에 바늘이 발견된 총 7개의 딸기 브랜드들은 판매 중단 품목으로 선정, 딸기 수천 킬로그램을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누가 사 먹을 줄 알고? 아, 근데 이거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게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딸기 못 먹죠 뭐. 못 먹지. 네, 이렇게 딸기 바늘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호주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스캇 모리슨 연방 총리는 딸기 바늘 사건을 테러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2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2018년 11월 11일 딸기 바늘 테러 범인을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누구예요? 자, 범인의 정체는 한 딸기 농장의 전 직원인 50대 여성 마이 우트린이었습니다. 농장 직원이었으니까 농장에서 딸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바늘을 넣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왜 그런 겁니까? 왜?
호주 퀸즐랜드에 위치한 한 딸기 농장에서 근로자들의 감독관으로 일했던 그녀는요. 아, 일하는 시간은 많은데 쉬는 시간도 제대로 안 주고 짜증나 죽겠네 정말.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딸기 농장을 망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고 다니던 트리는요. 급기야 딸기 속에 몰래 바늘을 넣었고 그 딸기가 호주 전국으로 유통됐던 겁니다. 아니 불만이면 당신 그만두면 되잖아. 다른 회사 가면 되죠. 먹어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저 사람을 괴롭힌 게 아닌 옆에 딸기 농가는 괜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정말로 피해를 그렇죠. 입은 거죠. 자, 결국 식품 오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3년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반시에서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아니 뭐 강도짓인가요? 그러게. 경찰은 원한 살인이라고 판단, 한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경찰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 사람을 2명을 죽이고 경찰관까지 3명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자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몇 명을 더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당시 경찰은 1급 경계령을 발동, 일주일 동안 1000여 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을 펼친 끝에 드디어 범인이 숨은 산장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범인과의 대치 상황은 마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했는데요.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친 끝에 경찰이 던진 연막탄과 최루탄에 의해 범인이 있던 산장에 화재가 발생. 결국 범인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며 어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정도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면은 저 범인이 무기가 굉장히 많았던 얘기 아니에요? 무장이 좀 안 된 상태였었죠. 완전 무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누구예요? 테러리스트예요? 민간인과 경찰관을 무참히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바로 2005년도부터 8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근무했던 전직 경찰관 크리스토퍼 도너였습니다. 총에 관해서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웠겠죠. 뭐. 아니 근데 왜 전직 경찰이 결혼을 앞둔 남녀도 살해하고 심지어 자기 동료였던 경찰까지 죽인 겁니까? 도너는 2007년 4월 자신의 상관이었던 테레사 에반스 경사가 범인 검거 과정에서 범인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그에게 돌아온 것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고발건을 심의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징계위원회에서는 에반스 경사가 폭행을 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도너가 수습평가에서 낙제점을 준 상관에게 불만을 품고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판단, 그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도너는요. 다 똑같아. 경찰들과 경찰 가족들까지. 아무나 어디서든지 다 죽여버리겠어! 표적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게시. 그렇게 경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LA 경찰국의 전 총경 랜디 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 그렇게 랜디 콴의 딸 모니카 콴과 그녀의 약혼자를 살해한 뒤 달아났고요. 그리고 도주 중 자신을 불신 검문하는 경찰관마저 자신을 방해하는 세력이라고 판단. 총을 쏴 살해한 뒤 산속으로 잠적했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딸은 무슨 죄냐. 그 약혼자는 아이고야. 부당해고를 저런 식으로 복수한다고요? 본인이 경찰이었으면 패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법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시스템을 믿었어야죠. 아, 참 너무 안타깝다. (2010년 10월) 영국 런던 법정에 모습을 나타낸 15세 소녀 리안. 리안과 언니는 약 3년 전부터 한 소아성애자의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피해자였습니다. 저분들 왜 이렇게 많아요, 진짜. 전 세계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럼 이제 그 범인이 잡혀서 네. 증인으로 참석하게 된 건가요? 그런데 리안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지금 선고를 받은 거죠, 그죠? 아이고야. 피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살인을 저질렀는 거군요. 자, 리안이 피해자인 건 맞지만 가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약 3년 전인 2007년 런던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로버트 데일리는
이웃들에겐 인심 좋은 주민이었지만요. 실상은 소아성애자이자 추악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언니랑 동생이 하나같이 예쁘게 크네. 아저씨 집에 갈래?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만지지 말라고요. 로버트는 우연히 알게 된 리안과 언니에게 치근덕거리며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성관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지옥에 나가라 진짜. 고투헬이죠, 고투헬. 당장 어떻게 조치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라도 말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징후를 보였을 때 처치를 좀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왔을 텐데. 아. 자, 안타깝게도 자매 부모님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터라 자매는 둘이서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어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수년간 괴롭힘과 추행에 시달려온 리안과 언니는 결국 로버트를 경찰에 신고. 하지만 로버트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죠. 그리고 자매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법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외면당하자 법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직접 처단하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리아는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로버트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휴, 아파. 저 경우에 제일 나쁜 놈은 뭐냐고요. 법이라니까 법. 법이 저 약한 애들을 보호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쓰레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본인의 아름다운 인생을 망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리아는 경찰에 체포. 법원은 여긴 주민들이 범죄를 처단하는 자경단 사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법을 행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살인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저 말은 맞는데 자경단 사회가 아니지. 지금 우리는 이미 발전한 사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러면 겁니다. 안 되는데 근데 그 말을 하는 법원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애초에 거지. 요거도 보호해주고 추상처럼 이 판단을 내리든지 그것도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진짜 저 동네에 단 한 명의 어른이라도 좀 진지하게 이 둘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래.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네 정말. 2019년 8월 태국 앙통의 한 고등학교 동창회에 수십 명의 친구가 모였습니다. 16살 때 같은 반이었던 그부들은 어느덧 69살의 노인이 돼 있었고요. 그들은 53년 전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따나팟과 수탓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너 왜 그렇게 날 괴롭힌 거야? 내가? 그냥 장난친 거겠지. 전혀 기억이 안 나. 53년 전 학창 시절에 수탓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따나팟. 그는 수탓에게 왜 자신을 괴롭혔는지 물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수탓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뭐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가해자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옥같이 살아왔는데 너는 그걸 기억도 못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나팟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종 친구들에게 과거 수탓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할 만큼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냥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이제라도 나한테 사과해. 53년 전 일이야. 새삼 이제 와서 왜 그래 너. 그냥 잊어버리자고. 학교 폭력 가해자인 수탓은 끝까지 따나팟에게 사과하길 거부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이게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잊으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한 건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까 더 화나고 더 상처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수탓이 끝까지 사과를 거부하자 울분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던 따나팟이 손에 든 건 다름 아닌 총. 어머. 53년 동안 쌓여있던 따나팟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그의 손은 방아쇠를 당겼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을 저격하며 동창회장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됐습니다. 헐. 그리고 학폭 가해자였던 수탓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엄마. 총을 준비해 갔구나. 총을 준비해 갔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원한이 그냥 뼈에 사무쳤네. 그렇네. 69세가 돼도 용서가 안 되는 게 남아 있었네요. 그게 학폭인 것 같아요. 진짜.